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2021년 6월 1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전일 휴장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만 설명드리면은 34,200포인트 돌파해서 좋은 모습 보였다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도 13,600포인트 회복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제 회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이고 있고 21선이 지금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완만해지면서 슬슬 이번 주에는 위쪽으로 올릴 것이고 다음 주에는 13,600 위쪽으로 올라와서 뒷받침이 돼준다. 그렇기 때문에 14,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특이한 사실이라고 하면은 OECD에서 2021년,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올해 성장률은 기존에 올해 5.6% 성장을 예상했는데 5.8% 이렇게 0.2% 포인트를 이제 상향을 조정을 했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4%였는데 4.0% 4%였는데 4.4% 성장할 것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률이 낮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떨어지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아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 생각하시면 된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이 좀 가파르게 높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4%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여기서 이제 좀 코멘트를 하나 단 것은 각 국가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장기간에 걸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국가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국가 간에 이제 격차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회복되는 국가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도 어제 미증시 쉬었기 때문에 어제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무난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그 3,200포인트 넘어서 3,220포인트대까지 올라와 있네요. 3,221.87포인트로 0.56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급 동향이 지난달 하순부터 좋아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매수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을 좀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 선물 매수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식은 매도하지 않았고 선물을 매수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기간이 매수 들어왔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프로그램 영향력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하면서 좋았고 콜옵션 매수 금액은 5억이니까 금액이 작고 풋옵션 매수가 70억 정도 있네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선물 매수에 대한 해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립 이상 정도 좀 양호한 수급이었다. 최근 수급이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급이 변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기존에 있던 약세 심리를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진작 드렸었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오면서 한 차례 더 공포감을 만들긴 했지만 그거는 우려감일 뿐이다. 연준에서도 얘기를 하고 지금 주가에서도 반영을 해주고 있고 우려감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주에 한 차례 부담을 더 주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수급 동향이 정상화되는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수급 동향이 다시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단기가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 동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은 이제 전일 이제 980포인트 회복이 중요합니다라는데 이 구간에서는 약간 공방 펼치면서 980 요 위쪽에 대해서 희망 정도는 하고 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하기엔 양봉을 하나 더 세워줘야 되는데 왜냐면 이 구간에서 휴식 구간을 만들면 980 아래로 쪼르륵 바로 밀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직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런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줘야 된다. 그 전까지는 980 공방 돌파 시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양대 지수 모두 저항을 돌파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종목별로 넘어가서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원 부근에 올라와 있는데 오늘 21선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지금 삼성전자 사실 걱정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2,500원 위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사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사면이면은 8.15 사면이 가장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이번에 1년 6개월형이 확정됐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정됐을 때 바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보면은 이제 벌써 6월이니까 이제 2달 보름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머지 않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내일 청와대에서 4대 그룹 오찬 4대 그룹 이제 총수들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대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되느냐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모레죠. 3일에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서울 상임회관에서 5개 경제단체 회장이랑 간담회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에 대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을 삼성그룹 전체에서 은근슬쩍 내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부분이 확정된다라고 하면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정된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그룹 전체가 좀 긍정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제 은근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서 은근슬쩍 꿈틀꿈틀거리면서 21선 공방 정도는 펼치고 있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이 되면 이제 그룹 총수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어느 기업을 봐야 된다? 삼성물산. 삼성물산을 보는 게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삼성물산이 14만 원을 돌파하면서 저항을 넘어가는 모습, 뭐 크게 이유도 없이 저항을 넘어가고 있죠. 보시면은 거래량도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 다음으로 볼 만한 게 삼성 SDS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삼성 SDS도 바닥권에서 은근슬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기존에 삼성그룹주들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이 18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이제 뭐 굉장히 저렴하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아래로 내려올 정도는 아니다. 18만 원 아래 있으면은 관심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삼성 SDS는 그 이후로 이제 약간의 횡보는 더 거쳤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거래량도 붙여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19만 원 넘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22만 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19만 원 넘어가는지를 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6만 5천 원 이렇게 이탈할 구간은 아닌데 굉장히 싸게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16만 5천 원 전후에서는 매매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21선 넘어서 오늘 갭으로 넘어서 양봉까지 세워줬죠. 이거는 아예 돌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21선 모멘텀을 따라서 요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부터 20만 원 올라온 거 어렵지 않다. 20만 원 회복되면 22만 원, 회복되면 24만 원 이렇게 2만 원 단위로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만 5천 원 요 구간은 저로의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 이제부터는 위쪽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홀딩해 볼 만한 구간이다. 단기적으로 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그냥 쭉 보유해 볼 만한 좋은 가격권이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그룹주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3만 원 쪽으로 붙어가서 공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했는데 넘어가서 뭐 바로 치고 달리면 좋겠지만 바로 위에 61선도 있고 뭐 121선도 여기 있고 그래서 중장기 평선이 여기 구간에 좀 몰려 있어서 13만 원 공방 정도 나올 수 있고 21선도 이제 각도를 완만하게 만들어 이제 살짝 이번 주에 위쪽 방향으로 돌려 세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13만 원 잠깐 공방 나온 다음에 뭐 돌파 시도 혹은 잠깐 21선 지지력 테스트 받고 돌파 시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14만 5천 원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다.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또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라는 거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들 최근에 좀 휴식 구간이 나오면은 이제 한 차례 볼만합니다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수주 소식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이제 4,170억 규모의 LNG 운반선 2척 수주한 것
그리고 오늘은 이제 5,290억 규모의 컨테이너선 4척 수주한 것이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윗꼬리 달고 밀린 건 좀 아쉽네요. 이 6,900원을 빠르게 회복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좀 약했습니다. 그래도 회복 시도 정도는 나오고 있고 수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지금 조선업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대장은 뭐다?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움직임을 보일 것입니다라고, 보이고 있고 보일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굉장히 좋은 모습 잘 보여주고 있으니 21선 이렇게 이탈할 때도 말씀드렸죠. 조정 구간에서 이 8만 원은 이탈하지 않는 게 좋은데 다행히 8만 원 구간은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 시도 나왔는데 21선을 여기서 맞고 다시 한번 밀려서 조정을 이중바닥성 이렇게 다중바닥성 그리고 가느냐, 아니면 21선을 넘어서 바로 세게 치고 달리냐, 그 차이가 되겠죠. 이제는 요 95,000원 단위를 넘어가면은 이제 10만 원 단위 보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10만 원 단위도 코앞이다. 일단은 10만 원을 앞두고 여기서 이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선 공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조선주는 당분간은 업황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대우조선해양도 21선 넘어와 있죠. 그래서 21선 이탈하지 않고 여기 구간 유지해준다. 36,000원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고점 쪽에 붙을 수 있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33,000원 구간 내려왔을 때 저로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조정받을 때 모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왔다라는 거. 그리고 좀 묵직한 종목으로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좋은데 저라면은 현대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렸죠.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추세적으로 좋게 움직이고 좀 재미있게 움직이는 건 대우조선해양 쪽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통 매매를 하고, 한국조선해양은 그래도 이제 현대중공업 시절부터 이제 마니아층들이 분명히 있으시죠. 가장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도 14만 5천 전후되는 구간에서는 괜찮고, 21선 아직 못 넘어갔는데 여기를 넘어가줘야 됩니다. 15만 원 구간. 그래서 참고하시면 돼요. 15만 원 넘어가는지를 보시면 된다. 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들 양호했고, 중국 산화제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40년 만에 폐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구 제한을 위해서 강도 높은 한자녀 정책을 계속 펼치다가 2016년에 이게 2016년에 한 5년 됐죠. 이때 2자녀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에 3자녀면은 이거는 거의 사실상 폐지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산화제한 같은 경우가 이제 폐지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가원 컴퍼니 기본적으로 과거의 보령 메디앙스와 함께 가장 전통적인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죠. 0세에서 7세까지.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의 이제 궁중비책으로 좀 유명하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오가니티 코스메틱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동전주들은 저는 썩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은 드렸는데 알고는 가셔야 되니까, 이제 영유아 화장품 이제 궁중비책처럼 티베이비 쪽으로 해서 이제 중국의 차와 함께 건강한 아이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의 이제 상호명입니다. 그래서 티베이비 영유아 화장품 브랜드 쪽으로 올라와 있고, 그리고 출산 쪽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출판사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 아기상어 당연히 언급이 되는 종목이고, 그러면은 삼성출판사와 함께 관련주로 뽑힐 수 있는 토박스 코리아 그리고 오로라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토박스 코리아 오늘 아쉽게도 1,900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갭상 출발하는데 쭉 밀렸습니다. 그래서 1,900원 돌파 시도는 나왔는데 요 구간에 저항을 받았다. 1,900원을 넘어가야지 다음 시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3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다음 저항은 그럼 2,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참고하시고, 오로라 같은 경우도 함께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 종목을 함께 묶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출판사,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같은 경우도 11,5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11,500원에서 지금 2월 달부터 계속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저항을 받고 있는데 11,500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손오공 같은 경우 장난감 기업이나 이런 쪽, 그리고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한 게 여기는 이제 이것저것 건드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죠. 관계사인 이제 DCG가 중국 알리바바에다가
뽀로로 유아복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 꼽히면서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메인 종목들을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마가방, 제로투세븐, 뭐 삼성출판, 하토박스 이런 쪽 손오공까지 그래서 이런 쪽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오가닉티 코스메틱이나 이제 투비소프트 같은 종목들도 이렇게 엮이고는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메인 종목들을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뭐 M2M 같은 경우는 이제 신라젠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지분 20.75%죠. 그래서 187만 5천 주를 600억에 취득한다라고 이미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보호의 수는 3년이고 이제 7월 15일이 납입일인데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라젠도 빠르게 이제 주인을 찾고 그리고 경영 정상화 좀 되고 그러면서 이슈에서 좀 탈피하면서 이제 뭐 다시 좀 거래 재개되고 해서 좋은 모습 보이기를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가 나온 다음에 신라젠을 인수한다고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과도하게 25,000을 이탈하거나 한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먼저 올라왔다가 재료 노출로 밀린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토스뱅크 나스닥 상장 기대감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이제 한국전자인증, 이월드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뭐 언급은 드렸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진입을 한 종목이고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된 종목이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꾸준히 뭐 이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뭐 그동안 쉬고 있다 갑작스럽게 또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슈에 의해서 급등이 나오면은 이제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낫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월드 같은 경우도 뭐 같이 엮여가지고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전 같은 경우가 그동안 굉장히 뭐 오랫동안 이제 쉬었는데 감사보고서에서 이제 의견 거절 수령했죠. 그래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6월 9일까지예요. 6월 9일까지 정리 매매 기간이니까 이 기간대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개파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오늘 다행히 뭐 1,100원, 1,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런 가격권 이렇게 줄 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이 퓨전이라는 종목을 뭐 재상장 되기 전까지는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리 매매 기간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타항공을 추진한다라고 해가지고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계속 좋다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죠. 작년 하반기에 이 페노션 말씀드리고 나서 이렇게 한 차례 올라오고 쉬는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3,000원 중반대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조정 구간인데도 거의 뭐 2배가 되죠. 아직까지 BDI 지수나 뭐 이런 부분에서 회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원자재 가격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BDI 지수가 나쁠 게 없죠. 그러면은 페노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림그룹이라고 하니 이제 하림 지주를 같이 보면 하림 지주도 같이 뭐 밀리고 있죠. 처음에 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제 제로 노출로 이제 뭐 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하림그룹에서 이스타항공까지도 노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웹툰 관련주들 좀 볼만한 것 같아요. 대원미디어나 뭐 히다리 스튜디오, DNC 미디어, 미스터블루 이쪽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웹툰 제작사인 재단미디어의 IPO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도 한번 이렇게 틈타서 이동을 했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뭐 같이 엮이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에 급등했다가 충분히 휴식 구간을 취하고 요 3만원 구간에서 지지 잘해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두 번의 바닥을 찍고 이렇게 한 차례 다시 한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 요 37,000원을 넘어가줘야 돼요. 37,000원을 넘어가야지 추가 상승 나오고 여기를 못 넘어가면은 이렇게 밀린다. 근데 오늘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37,000원 돌파하는 거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구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7,000원 구간, 요 구간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DN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DNC 미디어도 요 아래쪽에서 급등한 다음에 요 아래쪽에서 42,000원, 42,500원 요 사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잘 받고 이중바닥식으로 잘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46,000원 중반 그리고 5만 원 뭐 이런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5만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세를 새로운 시세를 만들 수 있겠죠.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이 14,500원 구간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데 한 차례 이렇게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바로 회복했죠. 그리고 21선을 빠르게 회복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희망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7,500원 구간, 요 17,000에서 17,500원 요 구간을 잘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000원에서 17,500원 구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쪽까지 같이 엮이면서 같이 뭐 들쑥날쑥하죠. 그래서 같이 쉬었다가 슬쩍 올라오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뭐 빛을 잘 못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네 종목 정도를 함께 묶어서 웹툰 관련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특히 실적 시즌 같은 때도 괜찮고, 계속 언택트 관련주고 이게 문화가 바뀌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하는 것처럼 이제 웹툰을 보는 이런 시대가 왔다. 굉장히 편안하죠. 집에서 이제 밖에 이제 못 나가게 되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못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활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생활이 의식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편안하게 뭐 놀고 먹는 관련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식음료 쪽, 그리고 이제 노는 이런 게임이라던가 웹툰이라던가 이런 뭐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쪽,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콘텐츠 관련주도 그렇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 보시면은 앞으로도 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재라던가 뭐 이런 쪽 함께 콘텐츠 쪽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기분 좋게 시작했죠. 지난달 마지막 마무리를 잘했다. 마지막 주부터 해서 마무리를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6월 시작도 양호합니다. 수급적으로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6월, 7월에서 여러분들 기존에 이제 5월까지 약간 실망스러운 모습이 5월 중순까지 조금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제자리를 다 찾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